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중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는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브레이크 제동 부분입니다. 보통 GM, 현대 기아, BMW, 르노, VW, 피트 등에 공급을 합니다. 다음 조향 부분인데요. 이 조향 부분은 자동차가 진행을 바꾸기 위해서 앞바퀴의 회전축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조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 기아, GM, 르노, 닛산 등에 공급을 합니다. 다음은 서스펜션 부분인데요. 이 자동차 무게를 받쳐주는 장치인데 무게를 받쳐주는 스프링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북미, 중국 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국가별 매출액을 보면은 한국의 매출액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중국, 미국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니까 약간 좀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이는 이 부분이 판가 부분입니다. 이 판가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원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원자재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싸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2022년도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 성장이 되고 컨센서스는 6.4%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8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 하락을 했지만 컨센서스는 11.6% 상회를 했습니다. 북미라던가 BEV, 중국 로컬의 OEM 고객 사양 물량 증가에 따른 공원 이익 및 수익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매출이 7조 원, 전년도 대비해서 14%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183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37%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까지는 중국의 락다운 현상으로 인한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생산시설 위주의 봉쇄 완화가 조치가 되고 하반기 중국 접종률을 고려했었을 때 하반기에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투자증권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2분기 매출은 1.68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9% 성장이 될 것이고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6.8% 하락을 하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3.7%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되는 부분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북미 권역 고객사의 생산량 회복세에 힘입어서 탑라인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 리포트입니다. 다변화된 신규 고객사들로 인해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다소 성장이 부진했지만 북미의 경우에는 매출의 32%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로컬 OEM 방식으로 매출 성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266% 성장하면서 매출 비중의 2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중국의 봉쇄 해제 및 반도체 공급 정상화로 인해서 16% 더 높은 외형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만도는 다양한 대외 영업 환경 악화 요인의 부상으로 이익 변동성이 커진 부품 업종 내에서 가장 차별화된 실적 성장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의 호조로는 첫 번째로는 북미 전기차 글로벌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69.4%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인도 로컬의 OEM 매출이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GM, 포드, HMG 등의 북미 공장 매출이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 신규 수주 금액은 2.4조 원으로 북미 공장 및 유럽 공장의 전기차 스타트업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 조치에 따른 완성차 차질로 인해서 2분기 글로벌 가동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낮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2022년도 매출 가이던스는 6.91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5%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23년도 이후에는요, 정상화 국면에서는 성장이 귀해지고 따라서 아웃퍼폼하는 부품사가
매우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품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5월 24일 어제 발표되었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2분기 전기차 OEM 물량 비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한국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부분 분사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난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었긴 하지만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이 강화될 경우에는 분할에 따른 리스크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도는 알리바마와 조지아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현지 전기차 생산 시설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양 매출도 증가 추세라는 게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는 여전히 지금은 힘들지만 하반기에는 의미 있는 규모의 증산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21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역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월 23일 기사를 한번 보면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현대차 그룹 회장이 6조 3,6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수의 국내 부품사가 알리바마, 조지아 벨트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신공장 역시 이러한 부품망을 활용할 것이다 라면서 동반 진출이 기대되는 17개 부품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만도 역시 알리바마와 조지아에 공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성장성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 매출액은 7%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19%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분기별로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1% 성장을 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14%,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21%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를 하면은요. 1분기 때는 마이너스 4.04% 하락을 했고 2분기 때까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9.28%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화가 되는 3분기부터는 48.27% 상승을 하고 4분기 때는 무려 211.9%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52,600원인데요. 목표 주가 수정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4%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상화와 자동차 반도체 이슈 등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마이너스 29%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8%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24%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요. 먼저 목표 시가총액은 2조 4,749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 2조 4,793억 원과 거의 근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게 되면 적정 주가는 52,706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52,700원으로서 정말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망 긍정적으로 9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2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총괄적으로 저는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상승하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중국 정상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 중국이 정상화가 되면서 실적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인 현대차에서 올해 신차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공격적인 판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또한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이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되었을 때 인도와 북미, 국내를 바탕으로 매출이 더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한 분기별, 연간별 실적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이번 연도 1분기부터 쭉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예상하는 기간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대한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풀리지 않아서 자동차 생산이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너무나도 안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이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중국의 봉쇄는 지금 현재 풀리고 있지만 당장 2분기의 실적은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었을 때 정상화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래? 중국 봉쇄 조치가 점차적으로 풀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내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물론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장에 대한 내용 오전에 방송되는 알뜰맨의 시황 따라잡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는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중국의 정상화와 차량용 반도체 정상화에 따른 문제 해결 시에 신차 판매 및 현대차 북미 투자 이슈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이 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차트를 먼저 보면은요, 최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지 라인을 긋고 그리고 매물대별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52,600원에서 55,600원 사이에서 박스 구간을 그어나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내가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55,600원까지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차트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58,700원까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52,000원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리는 내년 초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두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